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아니 모른다.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기 원기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훨씬 더 중한 범죄가 특징 것 같아요. 검찰의 대북 송금쇼도 신설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많은 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를 하나하나씩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이 이 성남시 차원의 얘기였다면요. 이번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입을 열면서 커지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과도 연관이 된 꽤 규모가 큰 의혹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소설, 신작 소설은 꽤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지만 검찰 수사 중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의 입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저희가 좀 풀어보려 합니다. 어제 저희 채널A 취재로 알려진 내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 의혹은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그랬다. 이 김 전 회장의 진술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우선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에 송환됐을 때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라고 입을 맞춘 듯한 진술과 증언들 했죠.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근데 지금 의외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오늘 나왔던 저 내용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자신의 돈인지 회사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금을 북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사업, 대북 협력 사업 쪽으로 줬다고 합니다만 그런 돈이라면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저렇게 막대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북에 보낼 수 있는 수법과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무언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 거래를 대가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주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빛이 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과와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북에다가 3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게 정황적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제가 법률 지식은 아닙니다만 제3자 뇌물의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간 게 지금 확실히 김성태 회장에 의해서 진술로 나왔다고 한다면 예. 증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북에다가 송금 저렇게 거금을 하는데 증거가 없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증거가 나오면 이 증거에 의해서 대북 송금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예. 왜 버렸느냐? 대가가 무엇이냐? 누가 보내라고 했느냐? 누가 이익을 받느냐? 이걸 분명히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면으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새로운 범죄 혐의 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북한 방문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최측근인 이화영 전 지사도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 될 것이다. 북한에 잘 알려져 있는 그 리호남.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방북하려면 고급 외제차도 필요하고 헬리콥터 타야 된다. 이게 마치 알려지기로는 이 변호사 빼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처럼 뭔가 측근들과 북한과 관련 있게 움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 때문입니다.
그건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화부지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서 활동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 리오남을 만났다고 한다면 더 덕담 수준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김성태 씨가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줬다는데 저는 왜 줬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전화통화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1년에 2번 통화한 게 전부라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실제 3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는지 여부도 좀 불확실해요. 검찰발 뉴스를 보면 300만 달러를 밀반출했다는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3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500만 달러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서 대신 내주고 300만 달러도 이재명 대표 방법을 위해서 대신 내주고 그럼 본인은 왜 뭘 한 겁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광물 독점권을 따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북한의 히토류 등을 광물 독점권을 따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협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자신은 그 막대한 경업 독점권을 따고서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씨가 그냥 자신이 어떤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진술을 뭐 허위든 가식적인 것이든 진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대략 검찰은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북한에 보낸 게 맞고 그거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진술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팩트를 바로잡고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가명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검찰에 이것저것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전달해 주고선 격가지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잘 되면 좋겠죠. 대통령 되면 좋겠죠. 자신이 친한 이화영 부지사랑 친하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일 뿐인데 예. 마치 이제 주된 것들이 바뀐 거죠. 그냥 부수적인 것이 주된 것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줬고 김성태는 그냥 부수적으로 자신의 사업권을 땄을 뿐인 거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시고요. 예.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진술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적 공동체도 아닌데. 예. 단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자신은 지금 자신은 엄청난 횡령 배임 혐의에서 또는 주가 조작 혐의에서 여러 가지 혐의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럼 바로 옆에 계신 변호사님께 서 변호사 생각도 이승훈 변호사 말 맞다나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엄청나게 본인한테 불리한 자백입니다. 아하. 지금 이제 그 300만 달러를요 북한에 주면 국내법으로는 이제 그 제3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여러 개 법에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본인이 감형받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이게 범죄를 자백을 한다? 끝까지 이게 안 보냈다고 부인을 해야지 본인한테 유리하지. 이걸 이게 자백하면 본인도 이게 제가 보기에 10년 이상 살 수도 있는 예. 이런 이게 중형을 저는 딜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뭐냐면 이제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알아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이게 기업이요 대북 사업을 할 때는 독자적으로 기업만이 못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정권이 같이 하거나 정권이 정부에서 허가 없이 이게 대북 사업이 됩니까? 최소한 이게 경기도라는 공공기관 정도는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윈윈이라 봐요. 예를 들어 쌍방울은 북한에 투자해서 주가 조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익도 버는 본인의 이익이 있지만 본인이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때도 이게 경기도하고 공동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도지사도 좋고 쌍방울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윈윈이니까 돈을 저는 지급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면 더 크게 규모를 늘려서 1억 달러
예를 들어 이게 더 투자를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진술까지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그때로 돌려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는요 대북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알려지기로는 김성태 전 회장 측, 그러니까 쌍방울이 500만 달러도 보내고 300만 달러도 보내도 2019년에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를 북한에 보냈다, 이게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면 쌍방울과 북한 간에 무려 1억 달러의 협약을 맺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당시 보도까지 좀 나왔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죠. 자,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쌍방울이 1월 17일과 5월 12일에 경제협력 관련해서 북한과 협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부지사였어요. 그런데 이 업무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쌍방울이 광물자원 개발 진행 문제하고 철도 건설,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 사업을 독점하는 내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으로 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부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이 협약과 관련해서 북측 인사를 만나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북측 인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흐름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북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이거는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북한과 쌍방울의 1억 달러 협약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했다, 이 보도 내용도 꽤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요, 북한의 최고위층 김영철은 대북 사업의 창구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화면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름이 빠지진 않고 있어요.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경기도 대북 사업을 논의했고, 앞으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 통해 상의하라. 북한의 정찰총국장 출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김영철이 이 부분을 짚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안부수 회장을 김성태 전 회장 소개시켜주면서 그 문제 사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성태,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 북한의 인사까지. 제가 직함상력하고 그 중국에서 만났던 저 사진 때문에 뭔가 생각보다 더 북한과 쌍방울의 교류가 많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면 2019년에 그러니까 직전 해에 이런저런 교류들이 좀 오갔고, 2019년에 처음에는 500만 달러, 2019년에는 300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검찰의 시각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물밑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측근들 얘기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예요. 분명히 500만 달러를 300만 달러, 각 대략 100억 원의 돈을 쌍방울이 북한에 보냈는데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가 북으로 전달됩니다. 초안에 방북 초청 요청, 뭐 마지막엔 삭제가 됐습니다만 이 친서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최근에 오늘도 뭐 사진 여기저기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사부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단독 방북이라는 엄청난 행사를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상으로서 하고 싶은 큰 이벤트입니다만 대선 후보급이 단독으로 방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고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대선 후보급으로 유력한 사람이 단독으로 북을 방북한 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앞으로 대선 가도를 가는 데서 굉장히 큰 정치적 성과인 거죠. 그걸 위해서 쌍방울이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으로 대납을 해주고 300만 달러는 방북을 허락해주는 뒷돈 비슷한 개념으로 300만 달러 송금해줬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뇌물의 전형적인 틀에 딱 맞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대선 후보급의 단독 방북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 쌍방울에는 히토류,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히토류 광물 개발, 그다음에 무슨 철도 도로 개발, 단독 독점 사업을 경기도에 도움 없이 어떻게 받습니까, 쌍방울이?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잘 돼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당선돼서 대북 사업을 독점한다면 이번에는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저 협약서 MOU만 맺고 나서도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돈을 끌어들였잖아요. 쌍방울에서. 그건 이미 검찰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쌍방울은 그 정도의 대가를 받고 이재명 대표는 단독 방북을 성사시키고 그 과정에서 뒷돈을 쌍방울이 대준 거죠.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니까 압니다만 경기도라는 지자체에서 대북 사업을 하려면 투명한 합법적 방법은요. 경기도라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면 됩니다.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이 다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그걸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집행하는 대리기관이 안부수회장이 있는 아태협의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에 공시가 바뀌기 전까지는 개별 지자체는 단독 대북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북협력 사업자를 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트 지원협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쌍방울이 낄 여지가 없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려면. 경기도가 예산을 만들고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면 경기도 예산이 50억이든 100억을 만들어서 아트협이 북에다 지원해주고 묘목 갖다 주고 나무를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쌍방울이 3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고 5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하게 불법이고 무언가 정치적 거래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이자 북한 전문가이도 하시니까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런 방법은 뭐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쌍방울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한다면 경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정도가 아니라 유착이다. 네, 저는 여기에서 2019년 11월이라는 이 시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00만 달러,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경비를 제공했는데 그 시기가 2019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관계가 과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가고 있느냐 회의감이 들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을 했다면 명실상부한 차기 대선 후보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2019년 11월이었을까?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략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보냈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고 뒷돈을 줬다. 그럼 이런저런 사실을 모르고 이 대표는 전혀 모르고 이 친서만 전달했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의 시각은? 아니 근데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100억 가까이 썼다라고 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안 만나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개인의 어떤 이익이 있었겠죠. 보면 201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가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신이 그냥 300만 달러를 쓴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에요. 정주영 회장도 전 회장도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갔습니다만 굉장히 관광 사업권을 독점했습니다. 결국 리스크로 해서 다 끝났잖아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근데 왜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그렇게 북한에 뭘 주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 리스크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네요. 예.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진정으로 이제 북한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북한 문제에 앞서서 김성태 씨가 왜 이 북한 문제, 달성되기 어려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큰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주가 조작과 어떤 연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이게 잘못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받았다고 그렇게 1년 이상 떠들었습니다만 김성태 그렇게 잡아왔는데 지금 아무 말도 없잖아요. 아무 말도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 예. 아니 먼저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과 예. 관련해서 먼저 예. 좀 언론에 좀 기사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대납 받은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북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게 너무나도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 이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될 정도의 이 대북 사업 관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승윤 변호사님의 말씀은 어쨌든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든 뭐 안부수 회장이 있건 돈을 백억 가까이 보냈던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런 거고요. 예, 전혀 모른다. 이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사업에서도 얘기를 하면 검찰발 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팜 지원금 50억 원을 대신 요구했다거나 경기도가 부탁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예.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북한에 돈을 왜 김성태가 주겠습니까? 자신이 일단 필요한 게 있었겠죠. 그것에 수사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돌고 돌아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맞는데 그 성격이 본인 그냥 개인 사업을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 방북이나 혹은 대선을 위해서냐, 뭐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대표 측은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그만큼 그때는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도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민주당 얘기는 2019년에는 남북관계가 꽤 경색됐을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근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갑자기 또 평화부지사라는 직함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 이따 화면에도 나올 테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나 최문순 전 지사만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함께 방북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치적 고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시점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주자로서 유력한 후보가 단독 방북이라는 큰 이벤트는 전무후무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대신 직제 대신에 평화부지사로 영입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뛰어다니면서 김영철 만나고 김영철 통해서 안부수 소개시켜주고 쌍방울 끓여들여서 돈 대납해주고 뭐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만 달러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고 준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회사 돈을 손을 비틀어서 낼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 줬다는 것을 김성태 회장이 지금 진술하고 있다면 그 방북 추진에 대한 것은 정치적 거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저걸 줄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쌍방울도 MOU 체결해서 그것만 가지고 주가 조작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300만 달러는 분명히 제3자 뇌물의 혐의가 굉장히 진하게 배어있는 돈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2019년에 만약에 성사됐다고 해보십시다. 정말 이화영의 노력과 김영철의 그 인연과 그리고 쌍방울의 지원으로 해가지고 2019년 말경에
단독 방북이 성사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얻어낸 거죠. 2020년부터 반드시 이제 민주당이 유력 주자로 부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 부분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재명 지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자기가 경기도지사 직인 찍어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사인한 결재 공문이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도지사 그만둬야죠.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합니까? 그걸 안다고는 해줘야죠.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저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절대적인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알려지기로는 못 간 것 같거든요. 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갔을 때 접경 지역인 경기도 지사는 못 갔고 저렇게 박원순 전 시장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만 함께 방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냐, 뭐 여러 해석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랜만에 저 화면을 봤네요.